자, 페이지 19페이지 2번 제곱근의 성질 한번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면 루트 12의 제곱이에요. 요거는 제곱근의 성질로, 제곱근의 정의로만 우리가 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루트 12를 두 번 곱한다 라는 뜻인데, 제곱이라는 소리가 얘를 두 번 똑같은 수를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12가 나와야 요게 제곱근의 정의로서 우리가 루트 12로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10이라는 것 자체가 12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두 번 똑같이 곱하면 1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2. 또는 자, 제곱. 루트 밖에 제곱이 있죠. 루트 밖에 제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제곱하고 루트랑 지워줘서 12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2번 볼게요. 2번 보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0.8의 제곱인데 얘는 0.8의 음의 제곱근이죠. 이 소리는 뭐냐? 얘를 두 번 곱하면 누가 나온다? 0.8이 나오더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 3번 보면 루트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자주 실수하는 게 제곱하고 루트 없애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라고 답을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는 틀린 거. 왜냐면 왜 틀린지 한번 보면, 자, 얘랑 같다면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부호도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루트 앞에가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숨어 있죠? 뭐가 숨어 있죠? 플러스가 숨어 있죠. 근데 아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들이 쓴 답은 부호가 음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먼저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제곱을 먼저 해줍니다. 그럼 루트에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해주면 루트에 25분의 9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25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데, 이 양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죠? 양의 제곱근은 그쵸?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 5분의,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3, 5분의 3이 있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요거는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그냥 제곱, 루트 이렇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자,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죠? 제곱하고 루트를 그냥 없애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써주면 원래 있던 것과 부호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부호를 우리가 플러스로 고쳐줘야겠죠. 플러스로 고쳐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루트 A에서 밖에 제곱이 있는 경우, 요 경우는 사실 보면 A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는 양수, 음수 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양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포함하고 있는 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에서 얘가 제곱하고 루트 이렇게 없애주면, 사실 이 자체가 루트 A 자체가 A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얘를 똑같은 애를 두 번 곱해주면 A 그대로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안에 제곱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양수인 경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뭐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음수인 경우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것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얘가 제곱이 되면 사실 루트 9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그대로 3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 제곱하고 루트 없애서,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 없애서 그냥 A라고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요 자체는 부호가 플러스인데 A가 음수인 경우에 요 A 그대로 하나만 써주면 음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같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3번에서도 말했듯이 제곱하고 루트랑 없앴어. 근데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써버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호를 없애주려고 플러스를 바꿔주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플러스를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요 A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해봐요.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얘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싶어. 그 방법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면 되죠. 붙여주면 두 개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A에도 마찬가지로 요 자체가 음수지만 양수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음의 부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A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랑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두 개가 만나서 결국에 플러스가 된다. 됐나요? 근데 뭐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제곱하고 루트랑 없애주고 A라고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4번 보면 루트 81은 루트 8의 제곱은 81은 뭐의 제곱이죠? 9의 제곱. 그래서 제곱하고 루트 요 경우가 지금 루트 A 제곱 안에 제곱이 있을 텐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텐데 A가 0보다 클 때겠죠. 그죠? 이때는 제곱하고 루트 없애서 그냥 9라고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바꿔서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제곱하고 루트 없애서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된다?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써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플러스가 돼서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먼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이 A의 부호와 관계없이 둘 다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부호를 떼주는 방법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뭘 배웠죠? 절대값 배웠죠. 절대값. 그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은 얘는 제곱하고 루트를 없애서 A라고 써주면 되는데 얘가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가 두 개가 나눠진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써주려면 둘 다 부호를 떼고 나오는 거니까 그냥 속 편하게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이 절대값은 부호를 떼고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은 제곱 루트 떼고 마이너스 9 써주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절대값 써서 그냥 9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보면 다 제곱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제곱 루트 없애는데 얘는 절대값 10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9 얘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 9가 돼서 19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제곱 밖에 있으니까 그냥 제곱 루트 없애주니까 1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64인데 64는 뭐의 제곱이죠? 8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제곱 루트 없애주니까 8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절대값 8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수니까 그냥 8이라고 써줘도 된다. 8이라고 써줘도 된다. 근데 양수인데 왜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요 앞에 마이너스는 문제에 있던 마이너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15 빼기 8 해주면 7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면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루트 6이 6의 음의 제곱근이죠. 6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6이 나오고 곱하기 36분의 25는 얘는 뭐의 제곱일까요? 6분의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 루트 없애주니까
6분의 5만 나와서 6 곱하기 6분의 5니까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보면 루트 0.04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먼저 루트 0.04 먼저 볼게요. 얘는 루트의 소수는 어려우니까 분수로 고쳐서 풀죠. 100분의 4 보면 얘는 루트 100은 뭐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그 다음 4는 2의 제곱. 10분의 2의 제곱. 그래서 제곱 루트 없애주니까 10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얘는 제곱 루트 없애주는데 그냥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절대값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떼고 나오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10분의 2 나누기 그 다음 2가 되는데 얘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칠 수 있죠. 곱하기로 고치면서 이 뒤에 있는 거를 역수해준다. 자, 역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 표현에서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바꿔주는 건데, 자, 2는 사실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2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분자 분모 자리 바꾸면 2분의 1이고 얘는 계산하면 10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두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하는데 요거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 가지고 했었죠. 먼저 정사각형의 넓이가 4인 것과 뭐 9인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정사각형의 넓이가 4가 나오려면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어야겠죠. 9가 나오려면 한 변의 길이가 3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넓이가 크면 클수록 이 한 변의 길이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A고 정사각형의 넓이가 B가 있을 때 B가 더 크다고 해봅시다. 넓이가.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고 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넓이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조차도 B가 더 크게 된다. 즉 A가 B보다 크면 루트 A가 아니죠. B가 A보다 크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A가 0보다 클 때겠죠. 그죠? 그래서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루트 안에 있는 거 비교를 해주려고 하니까 8분의 3과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은 분모를 8로 고칠 수 있죠. 분모에다가 4를 곱해주면, 분자에도 4를 곱해주면 8분의 4가 나오는데 8분의 3과 8분의 4는 누가 더 큰가요? 8분의 4가 더 크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루트 26과 5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5는 루트가 없네요. 그러면 루트를 씌워줄 수 있을까요? 루트 없는 거를 루트로 씌워줄 수 있을까요? 씌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얘는 사실 루트를 씌워주면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왜냐면 루트 5의 제곱 했을 때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면서 5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루트가 생기면서 안에 제곱이 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루트 25죠. 이 경우에서는 26과 25 누가 더 큰가요? 26이 더 크니까 루트 26이 더 크다. 됐죠? 그 다음 0.1과 루트 0.1이에요. 얘는 보면 0.1은 10분의 1이죠. 그죠? 10분의 1이고 루트 10분의 1과 비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에 10분의 1 루트를 없던 걸 만들어줬으면 같이 짝지어서 오는 애가 제곱.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00분의 1과 10분의 1 누가 더 큰가요? 10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래서 루트 0.1이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요. 4번 0.4 얘는 10분의 4 즉 5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얘 루트 없으니까 루트를 만들어줘요. 루트 만들어주는데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짝지어서 생겨야 된다?
제곱하고 짝지어서 생겨서 언제든 없어질 수 있게, 언제든 없어져서 5분의 2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 루트 5분의 2의 제곱은 루트 25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분의 1과 25분의 4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얘네 둘이 통분을 하면 75로 통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3 해주면 75분의 12고, 얘는 곱하기 25 해주면 75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크냐면 3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루트를 씌운 것도 루트 3분의 1이 더 크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4번 볼게요.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가 어떤 거의 제곱이 돼야겠죠. 그죠?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면서 동그라미 하나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동그라미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루트 안에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x가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루트 10 더하기 x면, 자, x가 자연수니까 10에다가 x를 더할수록 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곱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이렇게 쭉 있는데, 자, 10에다가 x를 더하니까 점점 더 커지겠죠. 10보다는 커지겠죠. 10보다는 큰 수 중에 제곱수 가장 작은 거 4의 제곱 16이 있겠네요. 그래서 x가 4가 되면 루트 10 더하기 4가 되면서 4가 아니라 6이겠죠. 6이 되면 10 더하기 6이 되면서 얘가 루트 16이 돼서 얘가 루트 4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4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보면, 자, x 26 빼기 x인데 루트 안에가, 자, 26에서 x를 뺄수록 점점 더 작아지겠죠. 왜냐면 자연수를 빼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를 빼주면 이 자체 값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6보다는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제곱수는 5의 제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26 빼기 1이 돼서 루트 25가 되면서 얘가 루트 5의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4의 제곱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x가 1인 경우였고, 자, 4의 제곱 16이 되려면 루트 26에서 뭘 빼줘야 16이 나오죠? 10을 빼줘야 되죠. 그럼 루트 16은 루트 4의 제곱이 돼서 4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x가 10이라는 값을 가질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5번 볼게요. 루트 5x가 6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등식을 해결을 하려면 양쪽에 다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우리가 부등호를 비교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는 루트 5x 루트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6을 루트를 씌워줄 겁니다. 얘를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에 6에 짝지어오는 게 제곱, 루트와 짝지어오는 거 제곱. 그러면 계산해주면 루트 36이죠. 그래서 루트 36 이렇게 되는데, 얘는 루트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 있는 값도 크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5x가 36이 더 크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양변을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없어지면서 x,
그 부동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왜? 곱해준 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5분의 36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는 소수로 고쳐주면 약 몇 정도 되나요? 7에 35니까 7점 땡땡땡 되겠죠. 그죠? 7.2가 나와요. 사실 7.2가 나오는데 얘보다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x의 값은 1, 2, 3, 4, 5, 6, 7까지만 된다. 7.2보다 작아야 되니까. 됐죠? 자, 6번 볼게요.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킬 때 처음 높이를 h라고 하면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 v는 요거라고 한다. v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h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v 자체가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겠죠. 그죠? 즉 루트의 뭐의 제곱수 꼴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곱수 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자 14의 제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소인수분의 한 꼴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의 제곱은 얘는 2 곱하기 7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한번 살펴보면 28의 제곱 보면 28은 뭐 4 곱하기 7의 제곱 소인수분해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4 곱하기 7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뭐 2 곱하기 2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제곱수들의 특징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를 소인수들을 짝수개씩 묶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즉 이 v 자체도 자연수로 나오게 되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즉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짝수개로 묶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짝수개끼리 짝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를 살펴보면 2 곱하기 9.8은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98이 되고 곱하기 h가 되는데 루트 그럼 얘는 약분할 수 있죠. 5 즉 루트 5분의 98 곱하기 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98을 소인수분해 하면 얘는 2 곱하기 49 49는 7 곱하기 7이 되겠죠. 즉 98은 2 곱하기 7의 제곱이 돼요. 즉 루트 5분의 2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h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h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인수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먼저 분모가 없어져야겠죠. 그죠?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가 없어져야 되니까 h는 5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를 꼭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곱하기 또 얘가 없어진다고 한들 얘가 없어진다고 한들 2 곱하기 7의 제곱이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느냐? 없죠. 왜냐면 7은 짝수개로 짝지어지는데 2는 짝수개로 짝지어지지 않죠. 그래서 2를 짝수개로 짝지어줄 2가 하나 더 곱해져 있어야 얘가 루트 5분의 2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는 최소로 해줘야 5 없어지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나오면서 사실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7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14의 제곱이 돼서 14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h가 5 곱하기 2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v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h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h는 5 곱하기 2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여기다가 조금 더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자, 5, 2를 곱하면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수를 조금 더 곱해서 자연수가 무리 없이 자연수가 나오게 되려면 이 동그라미 자체도 어떤 수의 제곱을 또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지어진 애들을 곱해주면 짝지어질 필요가 없죠. 이미 안에 짝지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3의 제곱을 하나 더 곱해준다고 해도 2 곱하기 7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꼴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로는 5 곱하기 2지만 여기에다가 5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3의 제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먼저 h의 최소값은 5 곱하기 2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곱수들을 곱한 것도 가능하다. 즉 얘는 10이죠. 그럼 우리가 제곱수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h의 최소값에다가 제곱수들을 곱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에다가 제곱수 2의 제곱을 곱했을 때 얘는 40이 나오겠고 10에다가 3의 제곱을 곱했을 때는 90이 나오겠고 그 다음 10에다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도 가능하죠. 그죠? 제곱수들을 곱해주는 거는 가능하다. 얘는 곱해주면 360이 나와버려요. 크긴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두 자릿수니까 얘는 불가능. 됐죠? 그 다음 10에다가 4의 제곱도 가능하죠. 하면 160이 나오는데 얘도 세 자릿수니까 불가능. 그래서 쭉 구해보면 우리가 가능한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요 9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는 90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6번이 가장 어려웠죠. 6번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혹시 또 모르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